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과 작성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가경제발전과 국제금융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은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하고 직무별 지원 전략과 효과적인 작성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출입은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정리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2번 특이한 게 있죠. 어떤 게 특이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1, 2번 문항 작성 예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자기소개서 쓸 때 위로 올라가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작성 요령의 예시를 참고하여 라는 말이 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조식으로 써라는 거거든요. 지원 동기, 관심 분야는 이런 것이고 기관 역할, 향후 목표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조식으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출입은행의 1번 자소서 항목과 2번 자소서 항목은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와 직무 적합성을 강조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수출입은행의 역할과 연계된 강점 및 향후 기여 방안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중요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들어가면 좋으냐 하면요. 관심 분야, 기관 역할, 필요 역량, 핵심 역량, 향후 목표 및 기여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출입은행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저는 국제금융이라든지 대외 경제협력, 수출입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직무별로 먼저 내가 관심 분야를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수출입은행의 기관 역할은 공적 수출 신용기관이나 수출입 해외 투자, 그리고 해외 경제협력 금융 지원이다. 그래서 저는 금융 상품 개발이나 신용 분석, 외환 분석, 금융, IT 및 기획 운영이 필요한데 역량은 재무 회계 신용 분석, 프로젝트 관리 또는 IT 보안 개발이고 향후 목표는 금융 전문가, 글로벌 시장 개척, 조직 및 사회에 기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1번하고 4번이 수미상관식으로 이거는 1번은 개조식으로 쓰는 거고요. 1번은 개조식으로 쓰는 거고 4번은 이 내용 자체를 좀 더 서술형으로 풍부하게 써라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아마도 직무별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같은 경우에서는 관심 분야는 금융시장, 기업신용 분석이라든지 국제무역, 리스크 관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관 역할로서는 국내 기업의 수출 해외 투자 지원이나 대외 협력 강화, 그리고 필요 역량으로서는 금융 경제 지식, 그리고 신용위험 분석력, 데이터 분석 능력, 향후 목표는 국제금융 전문가로 성장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는 쓰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EDCF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적 개발 원조입니다. 그래서 대외경제협력이라든지 국제개발금융, 개발도상국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금융 IT라든지 데이터 보안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해서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지원 동기는 지원 동기와 당행의 필요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행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수출입 은행의 필요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라고 얘기를 해서 관심 분야, 금융 및 국제 경제 협력 분야에 관심을 갖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함, 이런 식으로 적어주라는 거죠. 기관 역할은 이런 부분에 기여하겠다. 그 다음에 직무 연계성, 이런 전문가로 나는 성장하겠다 라는 얘기고, 나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수출입은행은 1차부터 뭐를 봅니까?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2차에서도 1차를 통과하면 2차에서도 필기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이때 자소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차 면접에 가서도 영어 능력이 진짜로 그냥 수험생의 영어 능력인지 아니면 실제 영어 능력인지를 보기 위해서 라이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쓴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쓰는 것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직무 설명서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직무 설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직무 설명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았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개조식으로 쓸 수 있는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시하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얘기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꼽자면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주저리 쓰지 말라는 겁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이 얘기를 써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필요 역량, 저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술로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역량 개발 과정은 저는 이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직무 연계성, 수출입은행에 여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일반직 같은 경우에서는 필요 역량은 금융경제 관련 용어 및 지표 분석, 신용위험 분석, 무역금융 같은 역량이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기술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인데 역량 개발 과정에서는 저는 CFA, 국제재무분석사를 준비했고 금융 관련 인턴십을 경험했고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직무 연계에서 결과까지 나와줘도 좋습니다. 기업 및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 무역금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 훨씬 좋겠죠. 공적 개발 원조 같은 경우에서는 필요 역량에서는 국제관계 및 개발도상국 경제분석, 프로젝트 관리, 경쟁력 있는 기술, 그리고 역량 개발 과정, 그리고 직무 연계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는 거예요. 해외 개발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줄 수도 있습니다. 정보기술 같은 경우는 필요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출입은행은 되게 특이하게 여러분들 개조식으로 1, 2번을 쓰고 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제일 좋으냐면 협력이 필요했던 문제 상황,
자신의 역할을 명시하고 국제적인 협력 행동을 서술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왜 협력이 필요했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팀워크의 필요성 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왜 협력을 구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역할을 제대로 우리는 분담했다, 또는 내가 어떤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런 얘기들, 즉 협력 방법이라든지 소통 방법을 바꿨다, 의견을 조율했다, 또는 갈등을 관리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즉, 한국수출입은행 입행 후 수행하고 싶은 추진사업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싶은 이유, 그리고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다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추진 사업을 아예 정해놨어요. 수출 금융 지원, 그리고 EDCF 사업, 남북 협력 기금 사업, 공급 안정화 기금 사업, 자금 조달, 리스크 관리, 디지털 전환 등 당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모두 기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요 추진사업 개요인데, 수출금융 지원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한 금융 지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중견 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대출이나 수출 보험 및 보증 제도를 제공한다라는 얘기들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왜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수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해서 국가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일부러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블라인드에 위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의 핵심 성장의 동력은 수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수출 주도형이고 수출의 비중이 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금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서도 사업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외 경제협력 기금 사업입니다. 즉 ODA 사업의 형태의 금융을 지원하는 건데, 저리 그리고 장기 금융 지원을 통해서 국제 경제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면서 수출을 다각화해내는 겁니다. 이것은 신남방 정책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국제 경제 협력 강화 및 개발도상국가 경제 발전을 지원해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국가 위상을 강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남북협력기금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남북경제협력 및 대분지원 금융인데, 여기에서는 대북 인도적 차원이나 남북 경제 특구를 개발한다라거나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냐?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주고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가기 위해서 남북협력기금 사업이 꼭 필요하고 여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 남한의 기술 자본을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남북 공동 발전 모델을 구축함으로 해서 우리는 경제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이유로 남북 협력 기금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공급망 안정화 기금 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뭐냐 하면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입니다. 핵심 원자재 및 부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국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자금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출입은행의 원활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국채, 회사채, 해외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장기적 금융 조달을 위해서 안정적인 금융 지원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사업이 가장 관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혹은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금융 리스크 및 신용 위험 관리라고 얘기를 해서 신용 위험, 시장 위험, 유동성 위험을 사전에 식별 및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글로벌 경제가 지금 현재는 매우 불확실한데 이거 속에서 금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전환, IT 쪽 직무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개요는 IT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혁신이라든지 사업 수행을 이유로 든다면은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키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비용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수출금융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수행 방안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기업 신용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 무역금융 및 보증 및 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세부 내용은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확인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외협력기금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개발도상국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과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기회 창출도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행 방안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남북협력기금 사업과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단계별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대북 금융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그리고 남북 경제 통합을 위한 금융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안전망 안정화 기금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대체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며 긴급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수행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도 같이 써주면 너무 좋겠죠.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서 수행 계획은 다변화된 금융 조달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신용 등급 유지 및 개선 그리고 ESG 채권 발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서는 신용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수행 내용으로는 기업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데이터 기반
신용 위험 예측을 강화할 수 있다. 대출 심사 및 부실 대출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3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내가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얘기해봐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디지털 전환은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대출 심사를 자동화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작성 전략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지원하는 직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공기업 취업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이 채널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